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총선 끝난 뒤에 이 전국이라든가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선거 끝난 뒤에 대강 일어나는 일들이 예언,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바람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민주당이 분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충분히 민주당이 지금 180석이 넘고 있고 범야권이 있으니까 민주당이 분당이 돼가지고 다당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조국당하고도 합당을 하고 또 이낙연에서 이낙연 당에서 당선된 사람도 또 합당을 해서 야권을 만들고 또 이준석이도 어떤 의미로 야당을 만들고 이래서 전국이 가닥이 잡혀가지고 국민이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정치판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저의 지금 바람입니다. 민주당이 분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민주당이 분당이 되면서 그런 예상 가능한 어떤 정치판이 벌어진다는 거 하고, 두 번째에서는 그 대선을 앞두고 그 이재명이가 어떻게 됐든지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간에 모든 국민들에 대해서 그 범죄자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불식을 시켜야 된다. 민주당이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그동안에는 대표로서 당의 공천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모두가 공천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상황에 휩쓸렸다면 이제 공천도 끝나고 모든 개인적인 신상이 정리가 되었으니까 의리라든가 그동안의 신세 증거에 대해서는 조금 벗어나서 공의, 나라를 위한 일에 무엇을 앞장 세워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앞세워서 그 이재명 파와 그 이외의 파가 갈라져야 된다. 그래서 그 속에서도 이재명이가 대통령감이라고 한다, 혹은 당대표감이라고 하면은 그거야 국민들도 인정하고 나중에 다음 대선에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민주당이 분당이 두 가지. 첫째는 지금 거대 야당으로서 이것저것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정책을 의회 독재로서 만들어 나가는 위원보다는 분당을 해서 각자의 자기 정책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종북 문제라든가 기타 노동개혁에 대한 야당의 입장도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대선을 앞두고 어떤 정리돼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런 두 가지로서 민주당의 분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 또한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국민의힘 당 자체가 너무 잡탕이에요.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 주도한 사람, 이재명이를 구명하자는 놈, 이재명이를 감옥에 보내 사형을 하자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잡탕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에 대한 인식도 서로 너무너무 달라요. 쉽게 말하면은 법조인을 윤석열이나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군인들이
군인들로서의 의무를 상실하고 국민, 광주 시민에게 총질을 한 것에 대해서 헌법으로 규명해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그런 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정치적으로 내다볼 때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을 가진 국가에서 그 반대적인 주장을 한 사람을 어떤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서로 과잉이 일어남으로써 진압 과정에 피치 못할 폭력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그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냐, 공산주의의 수호라고 하면 모를까, 이런 일을 헌법적으로까지 보장해야 되겠느냐라는 이런 문제들까지, 그리고 자유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규명 자체가 우리나라에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대한 진정한 규명이 조금 앞서서 좀 규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은 나름으로 현대사에서 그 나름의 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국민의힘은 완전 자탕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당부터 그 맥을 같이 했다 하고 5.16 쿠데타로서 그 새로운 정당을 이루어냈다고 하지만은 건국전쟁이라든가 이런 걸로서부터 그 맥을 추론해 볼 적에는 자유당, 건국으로부터 시작된 자유당, 그리고 공화당, 그리고 민정당, 그 다음에 한나라당, 이 과정을 더듬어 보면은 잡탕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인 뚜렷한 어떤 그 규명을 해서 국민들에게 우리는 이런 정당이라 하는 정체를 드러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정체를 드러낸 것에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박근혜 탄핵이 자유주의의 입장에 볼 때 법치에 어긋나고 이런 거다 하면 김무성이, 유승민 이런 사람 싹 다 쫓아내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작탕에 있다 보니까 그 뭔가 중구난방이에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분당에 앞서서 국민의힘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어떤 거를 공헌을 했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규명을 해라. 규명 없이 이렇게 또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설득하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호소해야 될 거는 그 정체성이 아니고 우리가 남이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 동네 사람들 뽑아야지 하는 정근대적인 정치 행위를 함으로써 늘 소수파에 머무르기 쉽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자유당, 4.19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5.16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그 11.6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전두환의 출연은 어떻게 생각하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김영삼의 참여는 어떻게 되며 그리고 오공천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그거를 지금 얼렁뚱땅 세월 속에 묻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규명을 통해서 50이 잘못됐다 이러면 50 세력들은 싹 다 물어나가야 되는 거고 김영삼이가 잘못했다면 김영삼이 세력이 싹 정리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랄까 자유우파의 정당이 역사적으로 어디 내놔도
찬란한 역사를 가졌다 하는 그거를 말할 수 있어야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면서 민정당을 거부하면서 자유주의라 하면서 국민의힘에 들어와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정당은 정체를 분명하게 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의 지금 국제적인 환경이나 국제적인 환경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은 국민들도 경제 발전에 따른 여러 가지 의식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총선에서 느껴야 합니다. 지난 21대 총선의 결과가 나왔을 때는 모든 국민들이 설마 긴가민가 했지만 이제는 또다시 4년이라면 10년의 세월에 국민들이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바닥 민심의 요구가 정말로 뜨겁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우리나라가 1945년 연합국의 승리로 얻어진 신생 독립국, 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왔지만 드물게 한국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 드물게 성공한 이유가 첫째는 남북의 6.25라는 전쟁을 겪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어떤 안정된 정권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았다. 조그마한 어떤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욕구는 민주라든가 자유에 대한 욕구는 조금 누그러뜨리고 정권의 안정에 대해서 지지를 해줬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지난 시절에는 정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냉전 체제에 따라서 정권이 흔들리면은 냉전 체제의 공산 세력이 그 한국의 내부에 침투하든 외부적인 침략을 하든 그렇게 흔들리게 되면은 일본이라든가 동남아시아까지 큰 영향이 있으니까 미국이 정권을 굉장히 뒤에서 받쳐주고 있었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서 국민들의 요구가 조금 억제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 12국가에 이르면서 국민들이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안보도 군인의 힘으로 아니라 경제적으로 북한을 압도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이 아니라도 우리 경제력으로 북한을 압도할 수 있다. 지금 냉전 체제도 아니고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 정권을 뒤에서 바치면서 국민적인 욕구를 억누를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자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필요 없고 이젠 정권 안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적인 욕구가 우선이다. 그러니 그 경제적인 지금 성과에 대해서 무상복지라고 이름 지어지지만은 하여튼 국민들에게 좀 돌려달라.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지하는 정권에 우리도 지지를 하겠다. 뭐 이런 욕구가 불처럼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행스럽지만은 그것이 나라를 만국에 이른다 할지라도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하면은 정권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10년간은 무상복지라는 포퓰리즘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것을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라는 자유주의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알맞게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이것을 해낼 것인가, 이 문제에 부딪혔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유주의에 대한 그 어떤 그 위기, 그런 위기가 한국에 닥쳤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를 대변한다 하는 정당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역사의식과 또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과감하게 규명해서 분당을 할 것이면 분당을 하고, 탈당을 할 것이면 탈당을 하고, 쫓아낼 것이면 쫓아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앞으로 드러날 자유주의와는 조금 상대가 되는, 상대적인 입장에 있는, 꼭 반대는 아니더라도 조금 상대적인 입장에 있는 무상복지, 포퓰리즘에 대해서, 혹은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해야 될 일과 역할에 대해서 정확한 규명을 해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남이가 하는 지역주의에 빗대서 간신히 목숨을, 호흡을 유지시키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 그런 정리 과정에서 새롭게 전성할 사람은 전성하고 새로운 자유주의 정당이 발생하려면 발생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총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예언보다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입장을 말합니다. 즉, 민주당은 분당을 하라. 너무 거대 야당이고 혼잡스럽다. 그 이유는 첫째, 역할이 거대함으로써 역할이 너무 짐이 많다. 국민들이 상황 판단이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민주당에서 지금 총선 과정에서 그 투표에서도 그런 조짐이 보였어요. 국민의 의사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없다면 그것을 분당으로서 해결을 하라. 이게 저의 요구사항이고, 두 번째로 국민의힘은 이 유구한 역사에서 자유당, 5.16 쿠데타, 그 다음에 12.6 민정당, 광주 문제, 탄핵, 윤석열이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분명히 규명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우리의 역사적인 규명에 반대되는 사람,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탈당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힘 자유주의 정당이라 하는 그 역사적인 맥락을 분명하게 정해가지고 국민들에게 그것을 내놓고 지지해달라 하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역사에 있었던 자유주의 정당에 대해서 옳고 그름, 그 역할에 대해서 반드시 규명해야 됩니다. 만약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 그게 자유주의의 옹호가 아니고 그 공산폭동이었다고 만약에 규정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국민의힘은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공산폭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했던 그 전두환이라든가 그때의 군부 세력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규명이 없이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이 말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면은 그 국민들이 표를 주겠습니까? 우리 그런 역사적인 규명을 분명히 하자. 그런 거를 통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국민들의 자신감을 통한 군부 혹은 미국의 동맹을 통한 정권 안정의 시기가 지났다. 그래서 정권 안정보다는 국민의 요구를 들어달라 라는 것이 이번 총선에 드러난 그 전체적인 국민의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국민의 요구라는 거는 세계 어느 나라나 똑같은 거예요. 무상복지해달라. 그리고 포퓰리즘, 그럼 권력 차원에서는 포퓰리즘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자유주의하고는 상대되는 이념인데 반대는 아니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를 분명하게 밝히고 국민들의 지지를 요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강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번 총선이 뭐 아쉬운 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점도 있지만은 또 새술은 새부대라. 지금 우리 21세기에 들어서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의 국민들의 욕구가 총체적으로 그리고 21대와 같은 반복적으로 일어난 결과로서 새로운 수를 넣기 위한 새 부대를 마련한다는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일대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도 말했다시피 이렇게 될 거라, 뭐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유튜브에도 많은 강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목으로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대혁신할 수 있는 시대적 변환기에 왔다. 뭐 요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87 체제의 해체 과정이다. 마지막 대단원이다. 거대한 사건으로 봅니다. 만약 190석에 가까운 야당이 3년 내에 국민의 거대한 심판에 돌입하게 된다면 이 나라는 완전히 또 다른 개혁의 시대를 맞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 것은 민주당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국민의힘 자유주의 세력들도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다. 대단원이라는 것은 클라이막스라는 거대한 성공 앞에 일어나는 겁니다. 실패라는 것은 성공이 없으면 실패가 없습니다. 또 실패라는 것은 성공이라는 것은 실패 속에서 성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에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너무 급급해하지 말고 지금 이 크나큰 성공과 실패는 곧 또 다른 성공과 실패를 예약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 정치권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의 지금 현재 국제 상황과 맞물려 있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권의 안정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를 먼저 내세울 때 과연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국민의힘은 나라의 미래, 후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 자유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계몽하고 설득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자유시민들은 노선투쟁을 시작해야 된다. 얼렁뚱땅 그들의 결정이 아니라 자유당 시절에서의 자유시민의 역할이 이렇게 훌륭했다. 그러면은 자유당 시절에 대해서 거부한 사람은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5.16이
구테타였지만은 그 역할로서 훌륭하게 했다. 그 사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당의 정리를 해서 그 자유 시민들이 앞으로 미래로 나아갈 때 역할을 국민의힘이 스스로 자임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지지를 부탁할 수 있기를 저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늘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